JTBC 사건반장 등 방송 패널로 시청자들에게 알려진 백성문 변호사가 암 투병 끝에 향년 52세로 별세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지난 7월 23일 52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자신의 SNS에 부인과 함께한 사진을 올리고 투병 중에 심경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고인은 52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나를 살게 하는 사람, 이 생일을 맞이할 수 없다는 두려움마저 있었던 힘든 투병 과정이었어도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며 너무 소중한 와이프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또 행복하고 사랑합니다고 썼죠. 백 변호사는 2019년 김선영 YTN 앵커와 결혼했는데요. 불과 결혼한 지 채 5년이 되기 전에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다가 떠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마지막 게시물은 지난 7월 29일 LG 트윈스를 응원하는 글이었는데요. LG의 오랜 팬이었던 고인은 투병 중이던 지난 7월 LG 트윈스 출신 해설위원 이동현에게 받은 유니폼 사진을 올리며 투병 의지를 다졌죠. 서울에서 태어난 백성문 변호사는 경기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는데요. 2007년 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0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죠. 이후 MBN 뉴스파이터와 JTBC 사건반장, YTN 연합뉴스TV 등의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는데요. 그러다 2023년 암 발병 이후에 방송 활동을 최소화하고 치료에 힘써왔죠. 다만 유튜브 정치 토크쇼 정치와 수다, 걱정 말아요 서울 등에는 지난 2월까지 출연했습니다.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본인 역시 가슴이 아팠을 텐데요. 남은 가족들 역시 속이 말이 아닐 테죠. 특히 올해는 오랜 시간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던 유명인들이 많이 떠났죠. 가장 최근엔 개그맨 정세협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너무나 젊은 나이에 떠났는데요. KBS의 개그 콘서트 측은 공식 SNS를 통해 개그맨 정세협 님의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비보를 전했습니다. 2008년 SBS 공채 10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정세협은 우차싸, 개그투나잇 등에서 활약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히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서는 차우차우 분장을 하고 차우차우 라는 유행어를 남기며 큰 인기를 얻었죠. 하지만 그 인기도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그건 정세협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던 2015년 백혈병 판정을 받으며 정세협은 힘겨운 투병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생존율 10%라는 절망적인 진단 속에서도 그는 기적적으로 골수 이식을 받았고 마침내 2022년 완치 판정을 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개그 콘서트를 통해 무대에 복귀하며 다시금 웃음을 전하려 했지만 쾌차 소식이 알려진 지 불과 1년 만에 들려온 비보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정세협은 데뷔하기 전에 안정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헤어 디자이너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월 600만 원을 벌 정도로 손재주가 뛰어났고 여러 연예인들의 머리를 직접 손질하며 정 선생님으로 불릴 만큼 이름을 알렸죠. 그는 안정적인 직업을 뒤로하고 끼를 숨길 수 없어 2007년 개그 오디션에 도전해 합격하면서 개그맨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인데요. 이후에도 동료 개그맨들의 머리를 손봐주며 특기를 살렸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사망 소식에 많은 동료들이 하나같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김원효는 SNS를 통해 더 자유로운 곳에서 더 맘 편하게 개그하면서 울지 말고 웃고만 살라며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개그맨 박성광도 우리 세협이 그곳에서는 행복하기만 하자 라는 글과 함께 정세협을 추모했는데요. 이제 몸을 추스리고 꿈을 펼쳐보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개그맨이란 말을 탄생시켰고 많은 개그맨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전유성이 별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니 더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전유성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짐작했던 부분입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데 건강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쓰러진 적도 있다는데요. 공연장 만들면서 받은 스트레스도 원인이었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생겼던 위장병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위에 천공이 생겨 생명이 위독했고 몸무게 19.8kg이 빠졌을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전유성이 기획한 개나 소나 콘서트에 사회를 보는 동안 몸을 가누지 못해 스태프의 부축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연예계 주당으로 유명한 신동엽은 전유성에게 형님은 보통 사람 한 사에서 5명이 평생 마실 만한 양의 술을 다 드셨지 않냐 라며 그의 어마어마한 주량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유성은 예전에 내가 술은 끊을 수 없는 거다. 술 끊으라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난 술 끊으라는 사람을 끊겠다라고 말했었다. 라고 했을 정도로 애주가였는데요. 갑자기 이번에 술을 끊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건강 문제도 있어서 술을 끊겠다고 하자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비웃어주기 위해서 계속 금주 중이라고 하는데요. 방송이라 우스갯소리로 넘겼지만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금주 중이었던 것이죠. 사실 전유성이 동료나 후배 개그맨들에게 존경을 받은 건 단순히 전유성이 먼저 데뷔했고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진정한 어른의 모습 덕분이었죠. 김신영의 가능성을 처음 알아본 건 전유성이었습니다. 김신영은 전유성이 교수로 있던 예원대학교에서 코미디를 공부했는데 이후 그는 전유성을 깍듯이 모셔왔다고 합니다. 전유성은 그런 제자에게 힘이 되는 말을 누누이 했는데 김신영이 다이어트와 공황장애 등으로 힘들어하던 시기 교수님 저 한물 갔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전유성이 대뜸 축하한다 고만한 일화는 정말 유명한데요. 한물 갔는데 왜 축하하냐 고 김신영이 물으니 한물 까고 두물 까고 세물 가면 보물이 되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보물이 될 거야 두고 봐 라며 용기를 줬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후 김신영은 승승장구했고 최근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전국노래자랑 MC 자리를 송혜에 이어 꿰차면서 명실상부 제2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실제로 김신영은 연결식에서 추도사를 맡아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도 했는데요. 병원에서의 사일이 40년 중에 가장 진실된 시간이었다며 고인을 나의 어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김신영에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 즐거웠다고 말한 전유성의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생에도 꼭 자신의 교수님으로 나타나 달라며 존경과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도 우리가 사랑했던 배우인 최정우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1957년 2월생인 최정우는 1975년 연극 어느 배우의 생애로 데뷔했으며 이후 배우이자 성우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다수의 연극에 출연해 1990년 서울연극제 대상과 1999년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받았죠. 대중에게는 2008년 영화 추격자와 드라마 최강치루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그는 일찍이 연극계에 묵직한 이력을 남겼습니다. 직접 기획, 제작, 출연한 90년대 최고 히트 연극 불 좀 꺼주세요를 비롯해 청춘의 찬, 필로우맨 같은 명작품에 배우나 제작자로 참여했죠. 그래서 연극상을 받은 것인데요. 불 좀 꺼주세요가 성공한 뒤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최정우는 미국에서 영화 공부를 하겠다고 갔는데요. 대학로에 황제로 등극했던 때였기에 방송 출연 안 해도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죠. 미국에서 영화 감독한다고 가서 LA에 1호로 포장마차 열었는데요. 그때를 떠올리며 최정우는 영화 공부는 개뿔이라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놀았다고 말하기도 했죠. 99년 돌아와 영화 제작에 나서봤지만 잘 안 풀렸고 이젠 TV를 할 때 아니냐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나리오를 받은 게 기동수사대장으로 출연한 추격자였던 것이죠. 추격자는 최정우의 외출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영화를 본 방송사 제작진의 러브콜로 같은 해 퓨전 사극 최강치루에서 광기 어린 인조 임금 역을 연기했고 이를 계기로 지상파 3사에서 한꺼번에 연락이 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찬란한 유산, 검사 프린세스, 49일, 내 딸 서영이까지 내 작품을 같이 해온 소연경 작가가 우린 전생에 부부였나 보다라고 농담할 정도로 그에게 굳건한 신뢰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이번 소식이 더욱 충격적이죠.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자미나 평소 고인은 공황장애 및 우울감을 호소했다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마도 우울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 중입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부디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하늘에서는 고통 없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